자, 여러분 중에 중3 이 운동과 에너지에서 선생님을 처음 접하는 학생이 있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팁을 가르쳐 줄게. 자, 과학을 대할 때 화학과 물리 두 영역에서 상호를 지칭하는 단어가 달라요. 화학에서는 물질, 성질 이런 단어들을 쓸 것이고 물리에서는 물체, 힘, 위치 변화, 에너지 이런 단어가 지속적으로 나올 거야. 그거는 연구하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 자,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가서 물리를 하기 전에 중3 물리를 잘 다지고 기초를 닦아야 되는데 지금 3단원과 6단원 두 단원이나 중3에 들어있는 물리단원이에요. 근데 이게 물리에서도 다른 영역이면 또 괜찮은데 이게 연결돼 있어. 그래서 이게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3단원, 6단원 이렇게 나눠놨다고 선생님이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3단원, 6단원 다 계산 문제 연습이 좀 중요한 게 있기 때문이야. 자, 그래서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3단원의 1강이 기초기 때문에 좀 쉬워 보여. 그래서 뒤에 있는 물리들을 뭐 별로 어렵지 않겠지라고 기대하는 것은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6단원까지 이거를 쭉 잘 끌고 가서 마무리를 잘 하고 전체를 연결하려면 1강의 이 쉬운 기초를 단단히 잘 명심해서 6단원 끝까지 잘 이어가야 된다. 이 말을 해주고 싶은 거죠. 3단원에도 특강이 있고 6단원에도 특강이 있어요. 이건 같은 내용인데 이제 뒷부분이 좀 다를 거예요. 이 선생님이 특별하게 너네들이 어려워하는 단위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거니까 3단원에서 꼭 그거를 듣고 문제 연습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자, 이 단원의 제목은 운동과 에너지인데 운동의 기록은 어떻게 할 것이냐. 1번, 운동이란 시간에 따라 물체의 위치가 변하는 현상. 물체가 운동을 하면 점점 움직이죠. 그럼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물체의 위치가 변하게 되겠지. 자, 그럴 때 빠르기의 비교를 해봅시다. 우리는 보통 100m 달리기로 얘기할 수 있죠. 100m 달리기를 누가 더 빨리 하느냐를 비교하는 거는 얼마나 짧은 시간에 가느냐를 비교하죠. 그래서 100m 달리기를 12초에 뛴다. 그러면 굉장히 짧은 시간에 감으로 무척 빠르다. 자, 이렇게 같은 거리를 이동할 때 100m를 25초에 달렸다, 15초에 달렸다. 같은 거리를 얼마나 짧은 시간에 가느냐를 가지고 빠르기를 비교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같은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이 가느냐로 빠르기를 얘기할 수 있는데 1시간 동안 60km를 가는 자동차랑 1시간 동안 5km를 가는 자전거랑 얘네들은 빠르기를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하는 거리로 얘기하는 경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다중 섬광 사진이라고 있는데 얘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운동하는 물체를 촬영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중 섬광 사진을 한번 선생님이 보여줄게요. 운동하는 물체는 굉장히 빠르잖아. 슉 하고 운동하는 물체를 0.1초, 0.01초의 간격으로 타타타타닥 하고 이제 같은 한 슬라이드에 움직이는 물체를 담아주는 다중, 여러 개라는 뜻을 표현하는 단어죠. 여러 개를 섬광, 한 슬라이드에 여러 개를 담아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빵 하고 밝게 찍으면 안 돼. 어둡게 여러 개를 같이 합쳐서 빛의 밝기를 한 슬라이드의 밝기처럼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다중 섬광 사진이라고 그러는 거야. 플래시를 터뜨릴 때 약한 플래시를 여러 번 탁탁탁탁탁 터뜨리는 거죠. 보여줄게. 자, 저렇게 여러 번에 찍혀서 한 슬라이드에 나오는 게 다중 섬광 사진인데 자, 이것도 운동 방향이 오른쪽으로 가는 어떤 물체를 다중 섬광 사진으로 보여준 건데 지금 셔터 사이의 간격이 똑같은 등속 운동을 하는 물체네. 그러면 짐작컨대 한 셔터 사이에 얘가 속력이 바뀌면 가는 거리가 달라지겠죠. 그럼 그걸 우리가 등속 운동이 아닌 물체는 뭔가 변화가 나타나겠지. 재밌는 사진이 나오겠네. 자, 그런 것들을 나중에 살펴보고 자, 2번 속력과 평균 속력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속력이란 뭐냐? 물체가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라고 하자.
그렇게 정의했는데 그러면 식은 어떻게 만들 것이냐? 속력은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이기 때문에 전체 이동한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자. 근데 영어로 velocity의 첫자를 따서 속력은 V라고 표시한다. 자, 그래서 속력은 전체 이동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눈 값으로 계산한다. 그래서 단위도 공식에서 나오죠.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니까 거리 나누기 시간으로 만드는 미터 퍼 초, 킬로미터 퍼 아워 등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자. 자, 집에서 학교를 지나서 문구점까지 가는 모습을 보니까 문구점까지 100m를 갔다가 학교를 다시 오면 40m를 돌아와야 되죠. 그러면 전체 이동 거리는 140m를 이동했고 이 운동의 변위는 그러니까 위치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지. 변위는 60m가 되는 거야. 이동 거리는 140m를 이동했는데 위치의 변화는 학교가 마지막 위치가 되기 때문에 즉 변위는 집부터 학교가 되는 거죠. 이제 중학교에서는 변위는 참고로만 알고 간단하게 공부를 할 거예요. 변위라는 값이 있다. 총 이동 거리는 140이다. 근데 걸린 시간이 얼마다. 그러면 그때 속력이 얼마냐. 뭐 이렇게 너무 복잡하지 않은 걸 우리가 생각을 할 거야. 자, 그럼 평균 속력은 뭐냐? 읽어봅시다. 속력이 변하는 운동은 평균 값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는데 운동하는 도중에 속력 변화는 생각하지 말자. 속력이 막 변했을 때 그것까지는 물어보지 않겠다. 대신 전체 이동 거리를 그냥 시간이 얼마나 걸렸느냐 그걸로 그냥 나누어. 토끼와 거북이 보면 거북이는 꾸준하게 등속 운동했잖아. 토끼는 자다가 가다가 막 불규칙하게 갔잖아. 그럼 얘는 속력을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전체 간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그냥 나눠버려. 그러면 꾸준하게 간 거북이처럼 평균적으로 그냥 얼마만한 속력으로 갔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 그런 속력을 평균 속력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전체 이동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어서 구한 속력을 평균 속력이라고 하자. 자, 그러면 이번에는 평균 속력에 대한 문제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저기 동수가 있네. 자, 그림 보면서 들으세요. 12시에 동수는 집을 출발해서 2분 후에 학교에 도착하고 도서관에 책을 반납한 후 서점에 들러 집에 돌아온 것은 12시 40분이다. 지금 집에서 학교를 지나 서점에 들렸다가 집에 다시 돌아온 거죠. 자, 동수가 이동한 속력은 얼마였는가? 지금 불규칙하게 운동을 한 거야. 그러면서 총 거리와 총 걸린 시간을 가르쳐 주면서 이동한 속력을 물어봤어. 불규칙한 운동을 했으니까 12시에 가서 12시 40분에 왔다. 이게 필요한 값을 동그라미를 치면서 하세요. 결국 12시에 출발해서 12시 40분에 왔다는 거잖아. 그러면 전체 걸린 시간을 알아보는 거니까 2분하고 5분은 사실 필요 없는 시간이다. 그러면 걸린 시간은 40분이고 총 거리는 얼마인지만 보면 되죠. 우리 집에서 서점까지 300m,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데 또 300m 걸렸으니까 총 거리는 그래서 600m를 40분으로 나눈다. 근데 미터 퍼 세크를 보통 쓴다 그랬으니까 2400초로 나누게 되는 거지. 그래서 600 나누기 2400으로 나누면 0.25 미터 퍼 세크가 평균 속력이다. 자, 여기서는 평균 속력을 구해라 라고 물어봤으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알아봤지만 나중에는 불규칙한 운동인지 평균 속력을 구하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어. 스스로 우리가 알아내야 돼. 자, 이거 2학년 때 우리 전기화자기에서 오음의 법칙 외울 때 선생님은 이렇게 가르쳤어요. V는 IR을 가지고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니까 V는 IR을 저렇게 기호로 외워서 R을 구하고 싶을 때는 I분의 V, I를 구하고 싶을 때는 R분의 V 이렇게 알고 싶은 자리만 가리면서 구하면 편하다라고 저렇게 가르쳤거든. 자, 그럼 우리 지금 속력 구하는 공식도 저거랑 똑같아.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잖아. 저거를 써놓고 이용하면 굉장히 편해요. 즉 어떻게 하냐면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야. 즉 전체 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주면 단위 시간당 얼마만큼 가는지 빠르기를 나타내는 게 속력이다. 개념을 알았지만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는 거를 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는 저 공식을 가지고 첫자를 따서 거속시를 저렇게 써요. 그 다음에 시간을 알고 싶을 때는 시간 자리를 가리고 속력분의 거리로 계산하면 되는 거야. 속력을 알고 싶을 때는 속력 자리를 가리고 시간분의 거리로 계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속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요거를 외우는 게 더 좋다 이거지. 그래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 계산을 하자. 자, 그러면 이번에는 동영상 먼저 한번 보고 설명을 할게요. 동영상에서 등속 운동을 그래프로 표현하는 걸 봤는데 그래프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있죠. 선생님도 학생 때 그래프가 좀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 근데 선생님이 과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그래프를 많이 접해보고 그리다 보니까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라는 걸 선생님이 가르쳐 줄게. 자, 일단 등속 운동부터 합시다. 등속 운동은 뭐야? 속력이 일정하고 변화가 없고 똑같고 그런 운동을 얘기해. 지하철 타면은 에스컬레이터가 있죠. 엘리베이터는 등속 운동 아니지. 쭉 가다가 서고 또 출발할 때 또 가속 운동 쭉 가다가 또 서고 걔는 속력이 막 변해. 근데 에스컬레이터는 모든 역에서 계속 일정하게 돌아. 그 계단에 우리가 확 올라타야 돼. 등속 운동을 하고 있어요. 노약자들을 위한 상하 운동을 하는 엘리베이터가 계속 등속 운동하면 절대로 안 되죠. 그리고 이제 무빙 워크도 그렇고 공항에 가면은 그 캐리어가 이제 계속 돌아가는데 컨베이어 벨트, 걔는 속도가 안 변하잖아. 잽싸게 낚아채야 해야 되죠. 이런 식으로 속도가 안 변하고 등속 운동하는 애들은 똑같은 속력을 유지하면서 움직여.
용도와 목적에 맞게 이 에스컬레이터와 무빙워크와 컨베이어는 등속 운동을 하는 기계들이다. 자, 그래서 등속 운동의 기록. 아까 선생님이 그래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모든 실험의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내는데 이 모든 그래프는 X축 값을 변화시키면서 조사했다. 그리고 결과는 Y축 값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읽을 때 X축 값이 하나, 둘, 셋, 넷 오른쪽으로 갈수록 Y축의 값이 어떻게 변화하면서 움직이나 이거를 읽어가면 된다. 근데 여기 그래프를 보니까 등속 운동이라서 Y축의 속력 값을 나타내는데 속력 값이 쭉 똑같아서 그거를 연결했더니 직선이 오른쪽으로 변화 없이 이어져 갔다. 그래서 등속 운동의 기록에 시간과 속력 그래프는 속력이 일정한 그래프가 나오고 아까 거속시라고 우리가 공식을 변형시켰죠. 원래는 속력은 전체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값인데 공식을 변형시켜서 거속시를 가지고 우리 계산할 때 쓰자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그랬는데 여기서 봐봐. X축 곱하기 Y축을 하면 속력 곱하기 시간이 나오지. 저기 사각형이 면적이 나오죠. 수학적으로. 그럼 그게 무슨 값을 뜻하겠어요? 거리 값이 나오는 거죠. 넓이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 되므로 이동거리를 의미한다. 문제 연습으로 한번 보여줄게요. 자, 일단 면적을 한번 구해볼게.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그랬는데 여기서 아까 면적은 거리가 된다 그랬죠. X축 곱하기 Y축을 곱해보면 이동거리가 나온다. 왜? 20m/s가 이 운동의 속력이야. 자, 그래서 20m/s 곱하기 4세크 동안 움직인 이 X축과 Y축 값을 곱하면 20m/s는 뭐야 뜻이? 1초에 20m를 움직이는 거지. 1초에 20m 가는 애를 곱하기 4를 하니까 80m를 갖겠죠. 전체 이동거리가 나오지. 4초 동안 움직인. 1초에 움직이는데 4초 동안 얼마 갔니?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곱하기 속력을 하면 거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당연히. 근데 이게 그래프에서 X축과 Y축의 곱으로 나타내니까 면적으로 나타난다 이거지. 그럼 여기서 자 거리 구해 그러면 여기서 그냥 면적을 구해도 똑같은 개념이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등속 운동에서는 거리를 구하라 그러면 아 면적 구할래 라고 하면 된다는 거지. 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간 거리를 구해야만 비밀을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딱 내면서 거리를 안 가르쳐줘. 그러면서 면적을 가지고 거리를 구해야만 이 문제를 풀 수 있게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다. 당연히 X축 곱하기 Y축은 사각형 면적이지. 이거를 알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너네가 키워야 되는데 자꾸 연습을 해봐야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 10초 넘게 이제 운동을 했는데 4m/s의 등속 운동을 했네. 속력이 일정하죠. 그럼 여기서도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이제 거속시 이제 알아둬야 돼. 그럼 여기서도 면적은 X축 곱하기 Y축이고 이제 이동 거리를 뜻한다. 이제 알았죠? 1초에 4m를 가는 빠르기로 4m/s 곱하기 10배만큼 하면 40m를 갔겠죠. 그래프에서는 X축 곱하기 Y축을 하면 이 면적이 이동 거리가 되겠다. 그래서 등속 운동에서는 이동 거리를 구하라 그러면 면적을 구해도 같은 의미가 된다. 등속 운동의 시간 속력 그래프 말고 시간과 이동 거리 그래프를 해볼게요. 자, 시간이 이제 흘러가면 속력이 일정하니까 이동 거리는 일정하게 증가한다. 수학에서 보면 이 y는 ax 그래프의 기울기는 y축 변화량 나누기 x축 변화량이지. 그럼 y축 값이 뭐야? 이동 거리 나누기 x축 걸린 시간 나눈 값이죠. 그럼 결국 거리 나누기 시간이 뭐야? 빠르기지? 총 거리를 얼마만의 시간에 갔느냐? 속력. 그럼 결국 기울기는 뭘 뜻해요? 속력을 뜻하죠.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에서 점점 많이 거리가 얼마나 늘어났느냐는 속력이 얼마나 빠르냐. 기울기가 얼마나 심하냐는 속력이 얼마나 빠르냐를 뜻해. 이거는 속력이 더 빠른 그래프랑 비교를 하면 더 쉬워요. 예를 들어서 같은 시간에 더 많이 이동한 애는 속력이 더 빠르겠죠. 그럼 기울기가 더 심한 애는 속력이 더 빠르겠지. 그래서 A가 기울기가 제일 커. 즉 같은 X라는 시간 동안 Y축 값이 A가 제일 커요. 즉 이동거리가 D보다 C가, C보다 B가
B보다 A가 많이 이동했어. 그거는 속력이 제일 빠르기 때문이지. 그래서 A가 제일 속력이 빠르고 D가 속력이 제일 느리다. 그래서 기울기가 많이 심할수록 속력이 빠르다. 자, 일단 문제 연습 한번 해봅시다. 자, 5초 동안 이동거리가 20이야. 그럼 속력 어떻게 구해?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그럼 X축, Y축, 그러니까 5분의 20 하면 되겠죠. 그래서 5초분의 20m, 4m/s. 그 다음에 시간과 이동거리 그래프인데 두 개가 나왔네요. A하고 B하고. 자, 시간분의 거리 하면 속력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B보다 A가 기울기가 크니까 B보다 A 값이 속력이 더 크다는 얘기겠지. 속력 A는 시간분의 거리 구하면 5분의 30이니까 6m/s. 속력 B는 5분의 10이니까 2m/s. 그래서 속력이 3배가 되겠다. 지금 봐봐. 같은 시간 5초 동안에 B하고 A하고 Y축 값이 비율이 10하고 30이죠. 똑같은 시간 동안 3배만큼 이동거리가 다르지 그만큼 3대 1의 비율로 더 속력이 빠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Y축 값만 가지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두물체의 시간과 위치의 그래프. 자, 문제 읽어볼게. 오른쪽 그림은 두 자동차 AB의 시간에 따른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B를 보면 0이라는 곳에서 지금 시작했고 A를 보면 위치가 20이라는 곳에서 시작했단 말이야. 얘는 A는 B보다 20만큼 떨어진 위치에서 시작을 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표시하기 위해서 위치라는 값을 쓴 거죠. 그런데 위치가 점점 늘어났는데 그 늘어나는 정도가 똑같아. 즉 기울기가 똑같다는 거지. 그럼 그건 뭐야? 시간분의 이동 거리, 즉 속력이 똑같은 등속 운동이고 하지만 출발점이 다른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속력까지 한번 구해보면 X축분의 Y축 값은 1분의 20을 구해도 되고 2분의 40을 구해도 되고 결국 20km/h가 두 개의 속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A의 속력은 일정하다. 맞고 2번 B의 속력이 점점 빨라진다. 틀리고 3번 A, B의 출발 지점이 다르다. 맞고 자, 4번 A의 속력이 B보다 더 빠르다. 둘 다 똑같은 속력입니다. 5번 두 자동차 사이의 거리는 같은 거리를 유지하겠죠. 자, 그래서 1번, 3번이 답입니다. 그림은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 A, B, C, D를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와 속력으로 나타낸 것이다. A, B, C, D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네 물체의 운동 방향은 같다. 1번 A와 C는 같은 속력으로 운동한다. 자, 속력 A는 시간 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 구하면 되지. 그러면 2분의 60, 30m/s가 A의 속력이고 C는 오른쪽에 그래프에 속력이 그냥 나와 있네요. 똑같죠? 속력이 똑같다. 그러면 1번은 맞고 2번 B의 이동거리는 시간에 비례한다. 다 등속 운동이야. 2번도 맞고 3번 4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A가 D의 4배이다. A에서 한번 구해보자. 4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A는 2초 동안은 60이니까 4초 동안은 얼마일까? 120이겠죠.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2배겠지. 120. 그 다음에 D는 4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면적을 구하면 되지. 4초 동안 15m/s로 이동했으니까 곱하면 60이네. A는 120을 갖고 D는 60을 갔으니까 4배가 아니고 2배죠. 3번이 답이고 4번은 아까 얘기했죠. 모두 등속운동이라서 맞고 5번 다중 섬광 사진으로 C와 D의 운동을 기록하면 사진에 찍힌 물체 사이의 간격이 C가 D보다 넓다. 지금 C가 속력이 빠르니까 간격이 넓은 사진이 나오겠죠. 맞는 말이죠. 지금 3번만 틀린 게 되겠습니다. 구간 단속 카메라, 그거는 어떤 원리이냐? 단속 카메라가 우리가 타고 있는 차의 속력을 재서 과속인지 아닌지를 특정해서 벌금을 물린다는데 도대체 내 차의 속력을 어떻게 재느냐? 내가 A 지점을 지나고 B 지점을 통과할 동안에 일정 시간보다 빨리 도착했다면 내 차는 과속 차량으로 보겠다 하는 거죠. 과속 단속 센터에서 이거를 인지할 때 이 자동차는 과속이로구나 라는 거를 뭔가 서로 수신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면 내 차의 속력을 과속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다중성광 사진이라는 걸 설명했었는데 요걸 가지고 계산 문제 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한번 연습해보자. 몇 가지 연습만 해보면은 요거는 간단해. 근데 계산이 소수점 단위로 나와서 조금 귀찮아. 산수 문제야. 이럴 때는 이제 이런 값을 줘. 1초에 10 셔터 성광 카메라다. 이래 놓고 그 카메라를 가지고 저렇게 운동하는 자동차의 운동을 섬광 사진을 찍었다. 그러면 저 자동차의 속력을 계산하여라 라는 문제야. 거리가 여기 나왔네. 이동거리. 그럼 지금 속력을 계산해야 되니까 저게 이동한 거리랑 걸린 시간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저희 거리는 알겠는데 이제 시간을 알아야 돼. 그럼 여기 지금 몇 셔터를 찍었는지를 알아내면 돼. 빨간 점선이 있는데 0초부터 시작하자. 시작하면은 하나, 둘, 셋. 0초의 처음 자동차는 저건 시작점이야. 저 시작점부터 1, 2, 3 셔터를 찍은 사진이에요. 자, 그럼 계산해보자. 지금 1셔터를 찍는 타임을 여기서 구해야 돼요. 그럼 봐봐. 1초에 10셔터의 성광 카메라는 1셔터 타임이 1초 나누기 10, 0.1세크예요. 자, 그래서 4장의 프레임을 찍는데 걸린 시간은 3셔터이고 한 셔터당 0.1세크가 걸리니까 3셔터는 0.3세크가 걸리고 그래서 4장의 프레임을 찍을 때는 0.3세크가 걸렸다. 이 사진을 찍을 때 걸린 총 시간은 0.3세크예요. 그래서 이 장난감 자동차의 운동 속력은 70cm 나누기 0.3세크를 계산하면 됩니다. 그 다음 연습 문제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A하고 B가 뭐가 다른지 사진부터 비교해 봅시다. 그러면 다중성광 사진은 어떻게 표현하는지 A가 운동하는 거 먼저 보여줄게요. 좀 다르지? 똑같은 운동을 섬광을 매번 주면서 찍으면서 한 슬라이드에 표현하는 거야. 동영상으로 우리가 본 거하고 연속적인 사진을 표현한 거하고 느낌이 굉장히 달라. 두 가지로 이제 표현해서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B라는 물체가 운동한 거를 다중섬광 사진으로 찍은 걸 보여주겠습니다. 자, 이건 뭘까요? A하고 B하고 뭐가 다를까? 분명히 셔터 수를 같은 시간 간격으로 찍었는데 얘는 금방 끝났어. 빨리 지나갔지? 즉 사진 숫자도 몇 개 만에 끝난 걸로 봐서 프레임 수가 몇 개 안 돼요. 즉 등속 운동이야.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일정해. 하지만 속력이 빠른 거죠. 자, 그래서 A보다 B가 속력이 빠르지만 둘 다 공통점은 등속 운동이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셔터 수를 가지고 저 거리 가지고 속력을 구하라. 뭐 이런 문제가 나와. 자,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속력을 구하는 거 선생님하고 연습 문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 두 개의 이제 이동 거리는 저기 센티미터로 나왔고 몇 개의 사진이 찍혔는지 그동안 간 거리와 셔터 수가 몇 장이라서 걸린 시간이 얼마인가 이걸 가지고 거리 나누기 시간으로 속력 구하면 된다 그랬어요. 자, 얘는 24초에 120 셔터를 찍는 섬광 카메라다. 그러면 한 장당 몇 초만큼 걸려서 몇 장을 찍었나 이거 알아내야 되는 거잖아. 그럼 24초를 120 셔터로 나눠. 그럼 1셔터를 찍는데 걸리는 시간이 0.2세크라고 나와요. 자, 처음부터 시작해서 장수를 세. 하나 빼고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장을 찍었네. 13개의 물체 사진을 찍는데 걸린 시간은 12셔터야. 근데 여기는 지금 12장의 사진을 찍는데 걸리는 시간은 0.2초 곱하기 12셔터 곱하면 2.4초가 걸린 거죠. 총 시간이. 그러면 2.4초 동안 48cm를 간 사진을 찍은 거다. 그래서 A의 속력은 저걸 계산하면 0.2m/s가 나온다. B라는 물체는 저거보다 이제 속력이 빠를 거야. 54cm를 가는데 지금 프레임이 몇 개예요? 첫 번째 거 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6장의 사진을 눌러서 찍은 거 아니야. 1.2초 걸린 거죠. 총 시간이.
그러면 B의 속력은 전체 이동거리 54cm를 가는데 걸린 시간이 1.2초이므로 계산을 하면 0.45m/s다. 그럼 위에 거 0.2m/s보다 속력이 더 크죠. 아까 사진이 금방 끝나버렸죠. 등속 운동은 이제 이 정도로 하고 재밌는 자유낙하 운동에 대해서 할 건데 동영상 먼저 보고 설명을 하겠습니다.